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어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징역 3년이 선고가 됐고요. 바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자, 이런 판결 피해자 측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궁금한데요. 자,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다솔 부산 성폭력 상담소 상담팀장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좀 이 판결 총평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은 피해자분이나 저희가 그간 했던 노력이나 그리고 그 피해자분께서 받았던 고통을 생각하면 네, 사실은 어떤 형도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구형인 7년에 비해서도 절반 이상이 감형이 된 상황이니까요. 그래도 예, 일단은 이번 사건이 법정에서 권력형 성폭력으로 규정된 거 그리고 오거돈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그 2차 피해까지도 오거돈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의 예, 정신적 피해를 치상으로 인정한 것 이런 부분들에서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하나를 좀 그 짚어보기 전에 혹시 네. 피해자분께서 어제 판결 후에 어떤 뭐 특별한 말씀을 하신 게 있나요? 저희나 피해자분이나 마찬가지신 상황이고요. 선고 예, 직후에 통화를 좀 했는데 예, 오거돈이 법정에서 구속된 것 자체는 당연히 기쁘지만 아무래도 감형이 너무 많이 되었다 보니까 마냥 기뻐할 수는 없는 좀 애매한 감정이신 것 같아요. 이제 3년형이니까 오거돈 측에서 항소해가지고 집행유예로 빠져나갈 가능성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한번 이제 판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그 적용된 혐의가 기소되면서 적용된 혐의가 네 가지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어제 맞습니다. 판결에서 지금 유죄로 판단된 게 몇 가지예요? 그 네 가지 모두가 다 유죄로 지금 판단되었습니다. 아하, 그래요? 그러니까 네 가지 혐의 네, 모두 일단 좀 유죄로 판단이 됐던 거고 네, 다만 형량이 징역 3년으로 나왔다. 네, 맞아요. 그러면 이 그 형량이 좀 너무 낮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처음 판사가 오거돈 그 네 개의 죄 있잖아요.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무고, 그리고 강제추행 치상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예. 모두를 유죄로 본다고 했을 때는 사실 최소 한 5년형을 생각했습니다. 음. 강제추행 치상 자체가 5년 이상부터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니까요. 근데 네. 최저형인 5년보다 거의 절반이 내려간 3년형이 나왔고 네. 내용적인 부분에서 의미가 있었던 거랑은 별개로 결국은 감형을 해준 거고 판결 내용을 봤을 때는 가중을 했으면 했지 사실 감형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봤거든요. 네. 그래요. 그 이 과정에서 오거돈 전 시장 측에서는 무슨 뭐 경도 인지 장애니 치매니 뭐 이런 걸 주장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네. 뭐 재판부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네, 본인이 주장했던 그 경도인지 장애가 강제추행을 할지 말지를 이제 기준을 정할 정도로 그 기준이 흐려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아픈 척을 하는 많은 가해자들이나 마찬가지의 어떤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 이야기 나온 김에 재판 1년의 재판 과정에서 오거돈 전 시장 쪽의 태도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사실 오거돈 전 시장 측의 이제 태도는 계속해서 반성을 하고 있다고 겉으로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알맹이 자체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부정하고 있었고요. 네. 그 부분에서 피해자분도 굉장히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계셨던 부분이고 하다 음, 보니까 음, 음. 이번에서도 약간 지난번 구속 심사 때도 한번 어지럽다면서 구치소에서 한 몇 시간을 못 버티고 나간 전적도 있으니까 아, 예. 이번에도 약간 건강 문제 들어서 보석 신청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보통 이제 그 최후 진술 기회를 주잖아요. 최후 진술 안 했습니까? 오거돈 전 시장이? 네, 오거돈 전 시장이 재판 이후에 최후 진술도 하지 않았고 그냥 뭐 전혀 이야기도 없이 그냥 그렇게 법정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최후 진술을 일부러 거부한 겁니까, 그러면? 글쎄요, 본인이 뭐 약간 당황스럽다는 액션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재판정에서 그때 약간 비틀거리는 듯한 액션도 있었고 음, 해서 그런 이야기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아무튼 지금 그 항소할 계획이라고 보도가 나오던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항소의 이유는 역시 형량 문제인 걸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음, 저희가 항소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검찰에 항소를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예. 저희가 항소권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판단이 이제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이건 형사니까 형사 네. 사건이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오거돈이라고 한 사람의 을 먼저 그 벗어나서
권력형 성범죄 사건임을 지금 그러니까 재판부가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이제 그 바로 잡을 것이냐 또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사회에 던져진 과제인 것 같은데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법정에서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말이 나온 것 자체가 지금 이 판결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었고 네. 피해자나 저희가 탄원서나 입장문에서도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예. 그러니까 일반인보다 훨씬 더 무겁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피해자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일상 회복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아직 출근을 못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일상을 회복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게 필요하다고 봐야 될까요? 우선 지금 필요한 거는 가해자 처벌이 확정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피해자분이 법정 싸움 때문에 일상 회복에 전념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항소심의 경우는 이제 피고인이 항소를 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형량이 낮아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만 되면 피해자의 스트레스가 훨씬 덜하고 예. 자기 치유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예. 만약에 그쪽에서 항소를 해서 형량을 낮추려고 하면 피해자는 다시 또 이 지긋지긋한 싸움을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 항소를 하지 말고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게 맞고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지금 피해자분한테 일상 회복에 전념할 수 있는데 가장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피해자 쪽에서 이건 좀 너무 부당한 판결입니다. 그다음에 형량이 셉니다. 갖고 항소를 하면 그 자체가 피해자한테 전달되는 메시지가 뭔가 바로 이 점이 있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그것 자체가 이제 반성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증거고 또다시 이제 피해자가 그 법정 싸움을 하면서 너무나 힘들어했다라는 걸 언론에도 호소하고 그리고 재판부에서 마지막으로 진술을 할 때도 피해자분이 가장 호소를 한 게 그런 부분이었어요. 더 이상 그만하고 싶다. 그냥 정말 합당한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반성을 하고 있다는 본인의 주장대로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뭐 사실은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근데 재판정에서 오거돈 전 시장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 거와는 별개로 네. 피해자분께 예를 들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온다든지 하는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해온 게 지금 그날 사태 이후부터 1년 동안 전혀 없었고요. 재판이 이제 시작되니까 그때 이제 사과 편지를 하나 보내온 게 있는데 이건 피해자분 입장문에서도 밝혀진 내용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피해를 배상하겠다라는 내용을 넣고 하면서 전혀 진정성 있게 느껴지지가 않았고 사실 1년 내내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제 재판이 시작되니까 하는 사과가 전혀 진심으로 느껴질 리는 없겠죠. 피해를 배상하겠다는 이야기는 배상할 테니까 합의해달라 뭐 이런 뜻으로 읽혀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피해자분도 처음 입장문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말씀하시는 게 절대로 합의 요청을 하지 말아라. 예. 주변 인물을 통해서 뭐 합의를 요청한다거나 하는 괴롭힘으로 간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예. 재판부에서도 가해자 측 오거돈에게 더 이상 합의를 요청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합의를 요청하고 있다는 주장 자체가 굉장히 이제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피해자에게 사과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 오히려 자신이 지금 경도인지정의 침해이니까 그 점을 감안해 달라는 점만 계속 재판부를 향해서 호소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게 뭔가 좀 앞뒤와 본말이 좀 뒤바뀌어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평가를 좀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게 돼버리면.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다솔 부산 성폭력 상담소 상담팀장이었습니다.